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기에 보면 진로교육 또는 이제 진로지도, 그리고 이것과 연계돼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내걸었고, 이제 2016년부터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그리고 이 대안학교가 우리 초창기에 비해서 이제 1990년대 이 대안학교가 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고, 또 대안학교는 문제아만 다니는 걸로 이렇게 오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해가 있고 활성화가 되고, 또 급기야 정부 차원에서도 초중등교육법에 이 대안학교에 대한 제60조의 3의 그 규정을 둬 가지고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히 출제 가능성이 제1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교육의 의미, 필요성, 또 진로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이제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과연 교육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학자가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르게 말을 하겠죠. 지식을 가르친다, 삶을 가르친다, 여러 말이 있지만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지식, 정말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 그리고 삶을 잘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에 이 하나로 기일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쳐도 그 지식에 생명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 아이가 나와서 자기의 진로를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할 때 마음 에너지, 마음 체력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재미있고, 결국 사회적 자아실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깝게는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즉 학교 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멀리는 사회의 행복과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진로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학기제도 결국 꿈과 길을 개발을 해서 신바람 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대안교육도 기존의 공교육이 갖는 여러 한계점, 아주 그 몸이 건조하고 색깔없고 표준화되고 기성복에 저마다 차이가 나는 몸을 맞추는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대안교육을 추진하고, 이것이 많은 학부모,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는 별개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정과 행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아이들을 보는 눈, 이런 것이 트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유형에 맞게 이렇게 이제 대화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화 내용인데, 김 교사는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이 뭐냐, 왜 중요하고 그 필요성이 뭐고, 뭐니 해도 진로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논의해봐라. 진로교육은 꼭 진로상담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폭도에서 또 대화 중에, 또 교사가 수업 중에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다면, 이런 것은 정말 교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도입 목적,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이 뭐며, 그 제도화된 대안교육과 관련된 학교 유형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이 대안학교가 자기 그 고유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제도화된 대안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김 교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엊그제 선호직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신문에 나와 있던 걸 내가 개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이런 것은 한 2년 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랬죠. 그 결과 아이들의 대다수가 공무원, 교사, 의사 순으로 똑같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이 안정성만 추구하고 꿈이 없는 것 같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선호직업 1위는 사실은 부모가 바라는 것이다. 진로라는 것은 자기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가야지 부모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은 건강한 직업생활을 할 수 없죠. 이것은 마치 결혼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 않고 부모가 어떤 정략적으로 시키는 그런 데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쟁과 이기주의와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교육에서조차도 성적이 곧 돈이고 이런 직업이 전부 안정된 생활, 돈 잘 버는 또는 돈이 안정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심만 부추기고 적성 소질과 상관없이 출세를 위해 인류대만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인류대만 가야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인류대만이 아이들이 간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몸이 건조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안학교 전통적 학교에 부적응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과정만을 이수하는 데 있지 않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있고 학생 각자의 재능과 성향이 다르며 소망과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다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우교사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안학교 아이들은 과중한 입시 편중의 어느 한쪽으로 쏠린 획일적 교육을 하는 제도권 정규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었는데 대안학교 자체가 이 학교의 부적응화라든지 저마다 자기 소질과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잘 적응한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자유학기 제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이겁니다. 진로 탐색을 하자. 이런 걸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진로 탐색이 되고 자기를 이해해야 올바른 진로 방향이 설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진로교육의 정의, 자유학기제의 도입 목적,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모범 답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서론에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 쓰시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 추시 모집에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꼭 서론을 안 써야 할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서론이나 결론은 결국 그겁니다. 교육의 원래 목적이 뭐냐. 저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저마다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흥미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오로지 획일적인 인류대 경쟁만을 시켜서 꿈과 길을 뺏어가지 말고 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야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길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가면 결국 개인의 행복과 사회 행복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 교육은 안타깝다. 미래에 없어질 그런 내용, 그런 지식, 그런 직업만을 위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할 때 말을 했습니다마는 의사나 한의사나 변호사 이런 게요 오히려 미래의 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그런 직업이다 이거예요. 이런 없어질 그런 것만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서론과 이 글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교과 공부. 우리가 세계 1등이죠. 그런데 낮에는 오히려 학교 와서는 잠을 자고 밤에 공부하는 흥미없는 교과 시간.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그 애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래 존재하지도 않을 그런 진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교육.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이 법대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법대는요, 과목이 가장 축소가 되고 없어지는 그런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다양한 직업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법대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도 보면 앞으로 20, 30년대에 우리 학부모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직업은 초라한 직업이 되고야 말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인류대만을 향해 줄다름치는 교육, 적응력 없는 인력. 그러니까 학교에서 암기하고 공부해봤자 사회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적응력이 없는 인력만을 양성하는 교육, 사회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균형 있게 육성하지 못하는 교육, 그냥 의사, 변호사, 한의사만 만들어내는 교육,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사장시키는 교육 등 우리 교육의 현 주소는 암울하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 교육도 원래 교육의 본연에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저마다의 특기 적성을 살려주는 교육이죠. 자, 이제 질문 순서대로 답을 구성했습니다. 진로란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이 일생 동안 추구하는 일의 총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란 것은, 여기 캐리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수레바퀴와 같은 우리의 인생 행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로 교육은 현명한 진로 선택을 하고 진로 발달을 통해서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교육의 한 과정에 진로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진로 교육은 개인과 사회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의 자아실현,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 잘 될 때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삶의 질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저마다 소질 성향이 다르므로 개인의 특성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도록 해야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져 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필요하다. 교육의 충실, 이 충실이라는 것은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꿈이 있어. 참 여기서 하나 용 알아주세요. 신체적인 체력만이 아니라 마음 체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재미있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급학교 진학할 때 이런 입학 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자신의 진로나 꿈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교육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 방법을 써라 그러거든요. 구체적 방법은요, 우선 학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가 나를 알고 일을 올바로 알아야 나에게 딱 맞는 그 일을 배치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정략 결혼을 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의사, 변호사, 공무원,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합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해 줬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일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함양이 되는 것입니다. 진로 교육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부모와 이런 그 선생님들이 서로 이 얘기를 해야 부모가 모르는 걸 선생님이 알 수 있고, 선생님이 모르는 것을 또 부모가 알려서 정확하게 그 아이를 지도하겠죠. 또 일의 세계를 올바로 알려면 이런 직업사회가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탐색과 학생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이런 거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다면적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이고 다면적이고 지속적인 관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이런 표준화 검사도 중요하지만은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아이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부모나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행을 보며 그 아이의 끼를 알 수 있거든. 성적, 소지품을 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을 해서 기록해 둡니다. 아울러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기학기제를 통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탐색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혀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고, 부모가 너는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진로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꿈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고 그 성향과 적성을 파악하면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만이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여기에서 지적해 둘 점은 아이가 재능이 있고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도 올바른 진로 교육입니다. 그러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한때 이쪽으로 나가라고 부모님도 했고, 그 아이도 이제 어렸을 때는 환상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도 올바른 진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직업세계의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 특히 한 가지 직업만을 고집하는 아이에게는 그 직업의 명암을 동시에 알려주어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토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진즈버그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환상기는 뭐냐면 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요인이나 현실적인 요인 없이 그냥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 소위 말하는 뭐 파랑새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이런 환상기를 거쳐서 잠정기는 이제 점점 주관적인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현실기, 자기의 끼, 자기의 욕구와 주변의 욕구, 또 실질적으로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직업에 대한 스펙트럼 또는 경험 스펙트럼,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쉽게 말하면 뭐 유해업소에 뭐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 이런 것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경험 개방적인 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잘 활용하고 자유학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유망해질 직업세계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돼. 그래서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또 성공 스토리, 또 어떤 이런 그 전통적 직업에서 벗어난 모델 있잖아요. 남자 유치원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여자 스턴트맨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이런 거, 또 교과목과 연계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입시교육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또 예를 들 때도 교과목과 연계해서 해야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구의 덩크슛에서 중력을, 또 야구의 숨은 수학적 원리를 가르치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진로교육을 할 때는 아주 그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막연히 뭐 진로교육을 쓰지 말고 지금 내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되면은 교사가 이제 밥 먹으면서 또 아이들하고 등하굣기에 이 얘기는 말 한마디, 관찰하는 말 한마디가 다 진로교육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중학교 한 학기에 시험에 대한 그 어떤 부담 없이 마음껏 자기 길을 탐색해 보도록 하는 제도고, 이제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공통교육과정이 9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전 학년이 선택교육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중학교 때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에서도 이 자유학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한 학기를 중간 기말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험을 안 본단 말이에요.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합니다. 수업 운영은 이제 그 객관식 시험 고르기가 아니라 이 수업의 혁신이 없이는 자유학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로교육도 마찬가지야. 진로교육도요, 결국에는 수업의 혁신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실습, 또 여러 구안학습이라고 그러죠. 여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이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을 하고 또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목적은 첫째, 탐색을 하자.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하자. 둘째, 지식경쟁 중심의 교육을 자기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함양하자.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입시주의 교육만 하면은 이제 이런 미래에 필요한 창의성, 인성, 사회성, 요 창의성, 인성 교육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길러줘야 할 것들입니다. 사회성도 결국 인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신뢰회복. 우리가 공교육을 비판하는 가장 큰 단어가 뭡니까? 이 공교육은 모더니즘, 19세기 근대화 시대에 나온 그 틀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교육이 정말로 이런 진로교육에 충실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가르칠 때 이것이 공교육이 충실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막 뭘 애우려고 하는데 큰 기본틀, 키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써놓으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로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사회적 합의와 설득, 이게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부모의 교육관이 변해야 학교가 또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새의 양날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합의, 자유학기에 보면 보십시오.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게 놀자는 것이지 뭐냐, 또 폄훼해서 막 말을 하고, 자유학기 이제 뭐 됐냐 보니까 그냥,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만 까다가 오고 이게 무슨 교육이냐.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어디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달달달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이런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부모 눈에는 이렇게 어느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이 학교라고는 그 시스템을 너무 폄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교육을 움직이는 동력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인 합의와 충분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득이 있고, 또 자유학기제 핵심, 진로교육의 핵심, 우리의 수업의 충실은 수업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다. 읽어주고 쓰고 암기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는 아까도 다 여러분한테 말을 했지만은 모더니즘에 맞추어서 핵일식 교육을 하는 이 학교 교육이 지금 21세기 신인류라고 불리우는 이 N세대들한테 안 맞다는 거죠. 우리 벌써 내가 몇 살 우리 나이 안 먹었지만은 20-30년 전에 우리는 입만 뻥거두면 검판사 그래서 나도 이 법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내 친구들 법대 교수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법 과목은 폐강하기가 일쑤입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변했으면
이제 우리도 교육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는 현존하는 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교육으로서 공통 이념이 뭐냐?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 그게 뭡니까? 처마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자는 것이죠. 이 제도권 내 일반 학교가 다양한 욕구를 지닌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식 위주의 암기 교육, 획일적인 평가 등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성 교육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대안학교는 특히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자유 없이는 책임도 없는 겁니다. 사실 자유를 줘야 책임의식도 나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책임의식이 발전할 수 없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자유만을 강조한 것 같지만 책임을 존중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매일의 의사결정은 교사에 의해서 지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지향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는 지나친 경쟁과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우리가 혼자 못 살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마을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인류가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미덕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대안학교에서 좋아한 것이고, 이 경쟁에 아주 이 진절머리가 나고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 대안학교에서 아주 잘 적응한 걸 보면 우리가 지금의 학교 교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교육, 이 자연 친화적인 생태교육은 결국 전 인류의, 전 국가의 모든 다방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게 결국 세계 평화 교육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 이익에 봉착해 있는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명 존중과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는 노력을 각자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대안학교는 교과 지식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한 감성교육을 중시한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창의력과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고 보고 성인기의 삶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모든 삶으로 학교 생활을 보내도록 한다. 삶과 분리된 교육은 대안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은 삶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삶을 가르치려면 지식관도 바뀌어야 되고 교수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노작교육, 교육 주체로서 이상회복을 지향합니다. 소규모 학교, 대도시의 그 전통적 학교가 너무 이 규모가 크니까 이 교사 학생 간의 그런 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서로 이어지지 않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학교는 하나같이 소규모 학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면밀한 관찰을 통해 학생을 파악하고 성장 발달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안학교는 지향하는 핵심적 특징에 따라서 자유를 특히 키워드로 내거는 자유학교형, 그 다음에 이 생태주의를 실践 옮기자고는 생태학교형, 특히 부적응아들을 치료하는 재적응학교형, 또 나름대로의 발도르프 대안학교 이런 것처럼 고유 이념을 추구하는 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유학교라는 것은 이제 썸머일의 지대 썸머일 학교가 대표적이죠.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제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교사 중심이 아닌 아이들이 무한한 잠재 가능성에 대한 굳건한 신념에 기초한 교육을 합니다. 생태학교에서는 간디학교, 두밀리 자연 생태학교가 있는데 마을 안에서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만이 아니라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들을 교육 내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직접 노작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학교 결합을 중시해가지고 학교로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와가지고 직접 농사 짓는 것도 농부들이 가르치고 말이죠. 이런 거. 또 재적응학교는 영광의 성지고등학교가 대표적인데 이 연극인 이주실 여사가 여기 가서 많이 지도하고 그러죠.
일반 학교가 보양하지 못한 부적응 아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다시 삶에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유 이념형, 저마다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일의 발도르프, 우리의 풀무, 농업, 고등기술학교가 있다. 이 모든 걸 다 애울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대안학교는요,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 그 다음에 부적응을 개발을 해서 다시 원상적으로 돌리는 그런 재적응 대안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직접 생태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생태형 대안학교, 또 독일의 발도르프 대안학교와 같은 고유 이념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순된 사회와 교육 구조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나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도 도태됨이 없이, 사실 우리 사람은 저마다 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 주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 이게 대안학교고, 그것이 공교육 내에서도 대안학교를 가미한 그런 대안교육이고, 또 아까 말했던 자유학기고 진로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인류대만 가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서울대생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은 뭡니까? 결국 다양한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대안학교 역사가, 그러면 성공을 하면 어쩌냐? 이제 대안학교가 아직은 뭐 2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먼저 그 교육과정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대안학교가요, 여러분 아시죠? 교과서를 읽고 기존의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초임교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나 체험을 중시하는 대안교육은요, 그만큼 교사들이 노련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안학교들이 그래서 교육과정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평가 방식이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독자적 교육과를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놀이 공부가 동합되는 교육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세련되고 구체적인 모델, 그래서 노련한 교사가 아니면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학생들 간의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죠. 기존의 학교와 다르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 세련된 교육과정이 확보돼야 대안학교가 성공한다. 대안교육이 공교육체제의 보완적인 교육 형태로 자리매김되려면 미래 한국교육을 활력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차원의 아까 교육과정 개발, 수업모형 개발과 같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가 확보돼야 합니다. 대안교육은 철학 있고 의식 있는 교육자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대안교육에 성공하려면 기존의 일반 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획일적이고 통제 중심의 각종 제도와 정책과 행정 관행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안학교를 살리는 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고, 이 대안학교하고 기존의 공교육기관이, 기존의 일반 학교가 서로 이렇게 새의 양날개처럼 이 보완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 교육,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지금 오늘 공부했던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대안학교가 결국 학교 본연의 충실, 또 신바람 나는 학교, 그래서 저마다 꿈과 길을 개발해서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학교가 되는 지름길이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는 끝나지만 요 뒤에 보면 말이죠, 아주 좋은 것을 내가 많이, 요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홈스쿨링 해가지고 진로교육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진로교육의 정의 이런 거 꼭 이렇게 자료 잘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파이팅! 또 다음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보겠습니다.